자,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을 앞두고 우리 수험자 유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결격 사유, 그러니까 탈락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항목별로 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면 감점 사유가 있고 그 다음 탈락 사유가 있습니다. 감점 사유는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탈락 사유가 되면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탈락 사유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시험장 가서 주의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시험장 가면 우리가 이런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문제가 나오죠. 1번은 이제 요구사항이 나올 거고요. 2번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수험자 유의사항은 각 항목별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할게요. 다시 수험자 유의사항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감점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탈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감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탈락이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확인을 한 문제 한 문제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험장에 가게 되면 재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확인하고 처음 재료를 받았을 때 소켓이라든지 그 다음 전선 그리고 램프 각각의 기구들의 파손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손 여부,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교체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교환을 해줍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난 뒤에 작업 중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기구가 수험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파손된 걸 지급받았는지 감독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치기 전에 재료를 지급받으면 각각의 내부 결선 상태나 내부 회로 상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외부로 보이는 파손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재료 부분은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거기에 맞게 구현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선관 및 케이블의 수직과 수평을 맞춰 작업하고 관이죠. 이런 케이블, 관들은 수직, 평을 제도했던 제도선에 맞게끔 맞춰서 작업을 하고요. 이 관입니다. 관에 곡률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 8배 이하로 작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로 직선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해서 바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직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은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다. 이건 하나의 원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원의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 원에 적항에 보면 이런 4분의 1에 해당하는 한 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선관에 요 곡률, 요게 이제 곡률이 되겠죠. 이렇게 곡률이 됩니다.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반지름이라고 하면 이 부분, 이게 원에서의 반지름이 되겠죠. 끄면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것도 원의 반지름이죠. 이게 전선관 안지름의 6배라고 그랬어요. 이 반지름이 안지름의 6배라고 했습니다. 안지름의.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보통 이 관의 이런 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관 자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관이 이렇게 지금 이 안을 보면 근데 관 자체가 이런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관은 이렇게 이런 두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 해당되는 반지름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안지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곡률 반지름은 안지름이라고 하는 건 이 중심에서 관에 이 안까지의 지름을 안지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바깥지름은 뭐냐면 바깥지름은 여기까지 포함되는 지름, 여기까지 포함되는 지름이 바깥지름이 될 거예요. 근데 안지름의 6배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16mm 전선관,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하는 16mm 전선관에 안쪽에 해당되는 지름이 얼마냐면 안쪽 지름이 약 한 18mm 정도가 됩니다. 18mm가 돼요. 여기가 18mm가 됩니다. 근데 안쪽 지름이 18mm면 여기에 6배 이상 6을 곱해 볼게요. 18mm에서 6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배 이상이니까 108이 될 거예요. 108mm. 네. 108mm 이상이 돼야 된다. 곡률 반지름은 108mm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부분이
이 부분이 108mm 이상까지 돼야 된다. 이 반지름이 108mm 이상이 된다는 거. 108mm. 요게 108mm 이상이 된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게 108, 약 한 11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는 얘가 이 길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8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이것도 108이 아니죠. 이 정도는 돼야지 108이 됐어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건 뭐예요? 더 완만하라는 얘기. 우리가 급격하게 꺾이지 말고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 선을 인입할 때 인입이 용이하지 않으니 관을 최대한 스무스하게 원만하게 만들어라. 급격하게 꺾이지 않게. 그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한 요 길이가 지금 11cm보다 더 큰 길이가 되겠죠. 그럼 약 한 12cm, 12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한 12cm 이상이 되는 그 길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2cm 이상이 돼야 되니 우리가 관이 구부러지는 그 포인트가 새들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새들의 위치를 12cm 이상. 이 컨트롤 박스를 재보면 약 한 12.5cm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기능사 실기 시험을 칠 때 이 컨트롤 박스의 뚜껑이나 이 안쪽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끝에서부터 12cm 정도 되는 12.5cm에서 여기서 끝에서부터 11cm 되는 이 포인트에서 새들 위치를 박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정도 위치에 새들을 박았을 때 12cm 이상으로 박았을 때 그 새들 지점에서부터 완만하게 꺾여서 이렇게 곡률 반지름을 주어진 조건처럼 6배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은 크게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외관상 적절한 관의 기울기로 구부림으로 원만하게 이렇게 기울여주면 점수는 큰 감점은 없고요.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요건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제가 새들 위치는 잡았죠. 얘기했죠. 새들 위치는 그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고정하면 되고 요 부분 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새들은 40c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새들은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요. 새들 두 개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새들 두 개씩 받기 두 개예요. 하나, 둘, 또 40cm 길이에서는 하나, 둘, 또 40cm 길이에서는 하나, 둘을 박습니다. 단 40cm 미만이면 직선 형태로 되는 요게 지금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요 길이는 여기 35죠. 40cm가 안 돼요. 요때는 가운데 한 개만 봐도 됩니다. 한 개만 봐도 돼요. 여기도 지금 이 길이도 또 이 길이도 40c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볼까요? 배관도 보게 되면 자, 그렇죠. 여기서 보면 요 길이부터 여기까지는 이 정션 박스 때문에 40cm가 안 되고요. 여기도 보면 35c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cm 미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0cm가 안 돼. 그럼 여기도 하나씩 박으면 됩니다. 하나씩 박고 여기도 하나를 박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들을 두 개 박아도 상관없다. 한 개 박아도 상관없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0cm 미만은 한 개도 가능하다고요. 자, 그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자, 커넥터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커넥터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커넥터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커넥터 없죠. 그리고 또 좀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은 커넥터가 없습니다. 이 밑에 부분 커넥터 있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 부분 커넥터가 없어요. 이 부분도 커넥터 없고 이 부분도 커넥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자,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새들을 사용할 때 그리고 커넥터를 사용할 때 이 커넥터는 주전원선의 커넥터가 따로 있습니다. 주전원선의 커넥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제어반에 이 커넥터들은 살짝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 5mm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끝 부분이 걸쳐져 있으면 된다. 위쪽으로 제어반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올라가도 되는데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새들은 전원 케이블 전용 새들로 작은 게 큰 거 말고 작은 게 있어요. 시험장 가면 지급되는 거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들 부분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사실 커넥터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커넥터는
자, 여기서부터 12.5cm, 약 13cm 부분에 커넥터를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도 약 한 13cm 부분에 커넥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커넥터가 없기 때문에 새들은 이 끝점에서 5cm 지점에서 잡아줘야 돼요. 얘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는 새들 있죠. 고정시켜주는 새들 역할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자대에서는 커넥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길이를 재서 5cm 정도의 거리에다가 커넥터를 설치한다. 이건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은 의미가 없고요. 7번 홀 구멍에 홀 마개를 설치한다.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재료가 지급될 겁니다. 구멍은 홀 마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볼게요. 중요한 사항들을 좀 볼게요. 자, 7.0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자, 지금 보시면 이 기구들이 지금 있는데, 자, 소켓의 베이스의 사이즈와 보세요. 기구의 사이즈를 보면 소켓보다 이렇게 다들 넘어서요. 파워 릴레이 MC도 그렇고 가까이 특히 EOCR도 그렇고 이 베이스의 사이즈보다 기구를 꽂았을 때 파워 릴레이도 그렇고 이 기구 베이스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베이스와 베이스의 간격은 따로 치수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두라고 했어요. 이 간격을 둬야지만 이 기구를 꽂았을 때 이 기구와 기구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베이스만 봤을 때는 이게 간섭이 없죠. 조금 더 가깝더라도 간섭이 안 일어나겠지만 기구를 부착했을 때는 베이스를 넘어선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공간을 둬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9번 같은 경우 기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측정이 안 되겠죠. 자, 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건 탈락 사유가 되겠죠. 모든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꼭 요 배전반 안에 전선이 뜰 수 있고 또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꼭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단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왜냐? 테스트하고 난 뒤에 분명히 전체 테스트를 했을 때 전체 테스트를 하고 나면 변경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근데 타일을 다 묶고 나면 변경하기가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다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타일을 통해서 고정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 기구들 사이에는 절대 배선하지 않아요. 탈락 사유입니다. 다 선들이 지금 다 밖으로 나와 있죠. 밖으로 결선을 한다. 기구 사이에는 절대로 선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11번 한번 볼게요. 이 색깔을 맞춰야 되는 거죠.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을 반드시 여기서부터 갈색, 흑색, 회색, 녹색, 갈색, 흑색, 회색, 녹색 색깔들을 맞춰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갈색, 흑색, 회색, 녹색이에요. 색깔을 구분 지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지는 녹황색이다. 색깔들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퓨즈홀더 1차 측 주회로는 각각 갈색, 회색 전선 사용하고 2차 측 보조회로는 황색. 자, 퓨즈홀더 끼워라. 자,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탈락 사유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퓨즈홀더 쪽에서 여기 1차 측이에요. 위쪽에 왼쪽부터 갈색, 왼쪽부터 갈색이에요. 회로도에서 보면 회로도 잠깐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회로도에서 보면 여기 퓨즈가 있죠. 이 퓨즈 상에서 여기 갈색 위쪽 부분이 여기 왼쪽이 될 거예요. 갈색 부분 왼쪽에 위치한다. 회로도상은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있는 이 위쪽에 있는 퓨즈가 왼쪽 부분에 해당하고 그 위쪽은 갈색이다. 아래쪽에 누워있는 퓨즈가 오른쪽에 해당되고 2차 측은 회색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또 얘기는 뭐냐면 2차 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쓴 보조회로선 갈색 부분으로 선이 인입된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 갈색입니다. 보조회로 부분은 퓨즈의 1차 측과 2차 측 구분해서 색깔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갈 때는 꼭 퓨즈 홀더를 꽂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이 색깔이 바뀌면 이건 탈락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단자에는 두 가닥 선이 들어가야 돼요. 한 단자에는 세 가닥 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사를 풀어보면 나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사가 있죠. 실제 나사를 보면 왼쪽 부분 풀었을 때 왼쪽 부분에 선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왼쪽 부분에 여기 선이 하나 들어가고 또 풀었을 때 오른쪽 부분에 하나 들어가고 양쪽을 꽉 차지하게 돼요.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탈락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탈락이에요. 이 부분은 무조건 탈락인데 피복이 조금 더 보였다고 해서 감점에서 탈락은 안 하고요. 단 피복이 단자에 물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전류가 흐르지를 못해요. 기구 안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동작을 안 되게끔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 2mm 이하로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16번은 자, 16번입니다. 16번도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이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자, 단자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단자대가. 이게 이제 전동기 쪽 단자대인데 자, 전동기 단자대 같은 경우는 주회로선 갈색, 흑색, 회색, 녹색을 사용해야 됩니다. 황녹색을. 자, 그럴 경우에 자, 세로로 이렇게 거치되어 있는 단자대 같은 경우는 위쪽부터 갈색입니다. 이건 많이 틀리세요. 이거 꼭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아무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라 위쪽부터 갈색, 흑색, 회색, 청록색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 가로선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입니다. 왼쪽부터 갈색, 흑색, 회색, 청록색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FLS 같은 경우는 1.5 스퀘어 갈색 선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세 가닥 위에서부터입니다. 항상 세로 단자대 같은 경우는 세워져 있는 도면대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건데 여기 있는 버튼의 색깔들 이거 구분 잘 해야 됩니다. 버튼은 여기 재료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PB0는 적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B1은 녹색이고요. 램프 색깔은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회로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제도할 때 옆에다가 제도를 할 때 여기 PB0라고 적죠. 거기다가 괄호에서 녹이라고 녹이라고 반드시 표시합니다. 이거 바뀌어서 실수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의하고요. 스레드 스위치도 마찬가지죠. 11시 여기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자, 여기 보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쪽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11시. 얘를 돌렸을 때 1시. 이 컨트롤 박스에 프린팅되어 있는 정상적인 정면을 바라봤을 때 11시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1시가 되도록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부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주회로하고 보조회로 색깔과 굵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제어판 내 단자대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죠. 외부의 기구와 제어판 내부의 기구 간에 연결할 때는 분명히 이 단자대를 거쳐서 가야 된다. 기본이죠. 셀 리서치도 앞에서 얘기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장에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